자네는 참 편안해 보이는구먼. 나는 요즘 지난날의 후회로 잠을 이룰 수가 없네. 무슨 일이 있었나? 70쯤 그때 그 선택들이 내 발목을 잡는구먼. 70세부터 75세까지의 5년이 이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쉼없이 달려와 7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며 이제야말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고 이제는 그저 내 건강과 모아둔 재산을 지키며 평온하게 살면 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이 시기가 남은 20년, 30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도 모르게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훗날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덜컥 목돈을 빌려주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결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고 평온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 지혜를 한데 모아 8가지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 신체적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내 손으로 살아가는 힘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것을 넘어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가까운 가게까지 걸어가 신선한 채소를 고르며 내 손으로 방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재산이자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사소한 행동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손에 익은 그릇을 꺼내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는 아침,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오후,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다는 당당함의 증거가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정신은 등불이고 신체는 그 등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등잔이 튼튼해야 등불이 오래도록 빛을 발할 수 있듯 건강한 몸을 지키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은 우리 영혼의 빛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소중한 자립의 가치는 안타깝게도 단 한 번의 사고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는 아직 튼튼하다는 자신감과 실제 우리 몸의 균형 감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이나 발목의 유연성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에 단 몇 개의 계단조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함께 찾은 유서 깊은 사찰의 돌계단을 오르다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가로등이 적은 저녁 골목길을 걷다가 무단으로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아찔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또한 정겨운 시장의 혼잡함 속에서 혹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 행사장에서 중심을 잃거나 감염병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한 장소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목적지의 분위기보다 안전 설비를 먼저 확인하고 나의 컨디션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무리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단 10분만 더 신경 써서 걷는 길 하나, 시간대 하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립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조건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경제적 기둥을 굳건히 세우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노년기의 존엄을 지키는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은 단지 풍족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관계의 균형을 지키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돈은 언제나 가족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은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모 스스로도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자산과 연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간다면
자녀는 안도하고 부모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소중한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달콤한 유혹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고위험 투자 제안들이 우리 시니어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수익률이 반년 안에 몇 배가 된다는 오랜 지인의 말은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조차 원금 보장이라는 말 자체를 가장 위험한 신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평생 모은 돈을 넣는 것은 마치 안개 낀 바다에 조각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에 한번 무너진 자산은 노동으로 다시 채울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유혹은 바로 할부 구매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6월 납입금은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뼈 건강에 좋다는 고가의 의료기기나 안마의자를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기계를 사용조차 못하게 되고 결국 물건은 사라진 채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만 남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에 결제할 수 없는 물건은 애초에 내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딱 한 번만 도와달라는 자식 친구의 창업 자금 부탁, 같이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동업 제안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담보로 우리의 노후 자금을 위협합니다. 진실한 관계일수록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더욱 조심하고 불분명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내세우는 이익보다 그가 지키려는 의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듯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힘은 바로 내면의 명료함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단순한 기억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판단력,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입니다. 이 정신적 명료함이야말로 온갖 사기와 속임수로부터 우리 자신과 평생을 모은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요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투자 상품, 과장된 효능을 내세우는 건강기능식품, 한정 판매를 가장한 고가의 물품까지 교묘하게 우리의 심리를 파고드는 상술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속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말투에 담긴 의도를 살피고 내 감정의 반응을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습관은 그 어떤 화려한 노후 설계보다 값진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추측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매 순간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고요하지만 강력한 자기 보호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가장 무서운 적은 놀랍게도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기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늘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필요한 것을 살뜰히 챙겨주는 듯 행동하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요즘 좀 어려운데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서 하는 말이야와 같은 말로 부탁을 일상처럼 반복합니다. 취미 모임에서 만나 친해진 지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던 한상민 씨의 사례처럼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다가도 반복되는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연락 두절과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관계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따뜻한 온정일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철저히 냉정한 계약의 영역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라 로슈푸코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누군가 우리에게 과도한 신뢰를 표현할 때 그것이 순수한 마음의 발로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지 가려보는 냉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친절한 말 몇 마디에 마음을 내주기보다 금전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서로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해집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말하고 자녀가 듣는 구조였다면 자녀가 장성한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귀를 열고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무용담을 반복하거나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고정관념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기보다 부담으로 다가가고 결국 세대 간의 거리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지혜와 여유입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우리 때와는 삶의 속도도 가치관도 많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에게 보내는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지적보다 따뜻한 인정이, 엄격한 칭찬보다 조용한 위로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쌓아 올린 원만한 가족관계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막아주는 행복한 노년의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울타리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 소모를 유발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혹은 전화할 때마다 늘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이지만 매번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새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서서히 지쳐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조언을 건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기분에 빠지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감정 소모는 나의 건강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활동을 권하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70세를 넘기면 하루하루의 컨디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북한산에 한번 올라가자거나 장시간의 외출을 강권하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랐다가 결국 다리를 다치거나 몸져 눕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결국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유발하는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아껴 우리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관계는 멀리하고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건강하게 정돈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내면의 활력을 꾸준히 채워나가는 노력 또한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야말로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도해보는 용기,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천히 익혀나가는 자세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익히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삶을 여전히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이나 온라인 결제, 지도 앱 활용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외출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곤 합니다. 이런 사소한 어려움들이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지고 자립심마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복잡한 기술을 통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자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기보다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는 능력만 갖추어도 우리의 일상은 훨씬 자유롭고 당당해집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할 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저하지 않고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말처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지는 우리를 무기력의 늪에서 건져내는 가장 강력한 동아줄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길을 걸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최진석 씨의 경우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그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얻은 자유를 만끽하며 식사는 주로 밖에서 해결하고 집안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 길어지자 그는 점차 깊은 허전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운동은 게을리했으며 방치된 몸과 마음은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들과의 모임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진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은퇴 후 주어진 자유를 방임과 무기력으로 채우는 것은 결국 외로움과 질병이라는 깊은 늪으로 우리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방황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더딜지라도 무언가를 배우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방황과 무기력에서 구하고 살아있음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조용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남는 시간을 때우는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의 고유한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세상과 나를 다시 연결해주는 따뜻한 다리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 지금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맞추기보다 오롯이 나에게 맞는 속도로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꼭 활동적인 운동이나 시끄러운 모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 잘 맞는 조용하고 따뜻한 활동이 오히려 더 오래가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집중해서 풀어내는 바둑 한 판, 한자, 정성껏 책을 베껴 쓰는 필사, 손끝의 감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정원 가꾸기, 혹은 고요한 인내를 배우는 낚시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집안의 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소박한 일조차 그 자체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처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을 때 그 하루는 전혀 다른 의미와 색깔로 채워집니다. 예로부터 취미 없는 사람은 관계도 만들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취미가 있다는 것은 곧 내 삶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애정이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져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진석 씨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었을 때 아내와의 이혼을 선택했고 60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과 공허함을 그는 건전한 취미나 삶의 의욕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낚시나 마작을 즐기고 끼니는 식당에서 해결하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소한 감정 하나 공유할 사람 없는 고립된 상태는 그의 마음을 병들게 했고 결국 몸의 건강까지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퇴나 이혼 후에 찾아온 공허함을 무의미한 모임이나 술로 채우려 한다면 그 끝에는 더 깊은 고독과 질병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삶이 너에게 시큼한 레몬을 주었거든 그것으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작은 기쁨과 열정을 찾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비결입니다. 삶의 작은 기쁨들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을 말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오랜 동반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1살 박은혜 어르신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손주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트에 들러 제철 채소를 사고 집에 와서는 남편을 위해 된장국을 끓입니다.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던 남편과 함께하는 평범한 식사. 어르신은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하다며 웃으십니다. 결혼 생활 40년을 지나며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기분을 알 정도로 익숙해졌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루 세 끼를 함께 먹고 같은 방에서 같은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통과하며 쌓아 올린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기적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세월 속에 쌓인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수많은 용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내 편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고치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간 속에서 부부는 마침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노년의 부부 생활은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최진석 씨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는 바로 이 기적과도 같은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섣불리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50살이 넘어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나자 더 이상 서로를 붙잡아둘 명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린 오랫동안 서로 참아왔다. 이제는 갈등 없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꿨던 자유는 예상과 달리 너무도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이내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병실의 천장만 바라보던 그는 다른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아픈 것은 아픈 나를 지켜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던 사람은 결국 아내였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화가 날 때 먼저 사과했더라면 지금쯤 함께 웃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영국의 시인 존던은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연결된 대륙의 한 조각과도 같습니다. 특히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는 내 인생이라는 대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스스로 섬이 되기를 자처할 때 우리는 거센 파도와 외로움을 온몸으로 맞아야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선택의 끝에서 행복한 노년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얼마나 넓고 깊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시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집을 부리고 투정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신적 성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나 자신 또한 편안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탓하기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도 하나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여유. 내 삶을 남의 삶과 굳이 비교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따지기보다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노년이 아닐까요? 하지만 최진석 씨의 말년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그리고 퇴원 후 요양하는 내내 과거의 선택들을 끊임없이 후회했습니다. 아내와 왜 헤어졌을까? 건강을 왜 돌보지 않았을까? 아들이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을 때 왜 거절했을까? 그의 마음은 온통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비교하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타인에 대한 비교라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남은 인생의 평온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학파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사는 것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장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과거의 실수를 모두 용서하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주어진 오늘을 온전히 껴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후회를 통해 역설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8가지 희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튼튼한 몸으로 지켜내는 신체적 자립의 가치, 내 삶의 품격을 세우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나를 지키는 정신적 명료함이라는 방패, 그리고 삶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원만한 가족관계, 또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적인 성장의 의지, 마음의 기쁨을 채우는 취미생활, 존재 자체로 기적이 되는 오랜 동반자의 소중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신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최진석 씨의 후회로 가득한 삶은 단순한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의 방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지혜를 완성해 나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뒤늦은 후회 속에 길을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과 당신 가족의 미래까지도 따뜻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지켜내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디 평온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